빛의 현상 중에서 파동성과 관련된 현상으로 우리가 간섭이라는 현상, 회절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편광이라는 현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간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안경 렌즈에서 이제 코팅하고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회절에서는 이제 분해능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시력의 한계. 그래서 코팅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무반사 렌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미러 렌즈라고 하는 반사 렌즈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 알 수 있고, 형광 렌즈 어떻게 원리가 어떤지 이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섭에 대해서 이제 잘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보고, 우리가 무반사나 미러 렌즈 같은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간섭이라는 것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섭이라는 거, 자, 간섭이라는 거는 이제 두 파동과 파동이 있으면은 빛도 파동이니까 두 빛이라고 해도 괜찮죠. 이제 중첩되었을 때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파동이 또는 두 빛이 중첩되었을 때 보강되거나 소멸된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첩될 때 언제 보강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두 파동이 이와 같이 겹친다고 해보죠. 자, 한 파동, 이 파동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 겹쳐지는데 똑같이 이렇게 겹쳐져요. 즉 같은 모양으로, 즉 같은 위상으로 겹쳐지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 합성판은 보다 더 이렇게 진폭이 이제 커지게 되는 합성파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보강되고, 빛의 경우에 있어서는 빛이 이제 훨씬 더 밝은 빛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소멸되는 거는 두 파동이 이와 같이 반대 위상으로 이제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합성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사라지면서 소멸 또는 이제 소멸되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파동이 겹쳐져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같은 위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파동이 이런 식으로 겹쳐져야 되죠. 즉 같은 모양으로 겹쳐져요. 이런 같은 모양으로 겹쳐질 때는 언제 되냐면은 두 파동이 동일하게 겹쳐지거나 또는 한 파동 차이만큼, 한 파장의 차이만큼 겹쳐질 때도 똑같이, 두 파장만큼 차이 날 때도 똑같은 모양으로 겹쳐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 만큼 차이 나게 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 파장만큼 차이가 나면은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뒤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미리 한번 보죠. 여기서. 자, 요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파동이라 그랬으니까 또는 두 빛, 항상 두 개의 빛이 일단은 두 개의 파동이 이제 있어야 될 거고, 간섭이 일어나려면 조건은 두 개의 파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의 파동이 지금 여기 있다고 치죠. 하나의 파동이 요 슬릿에서부터 나오고, 요 슬릿으로부터 나오고, 자, 또 하나의 파동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슬릿에서.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자, 한 파장이죠. 두 파장이죠. 그 다음에 반 파장을 더 왔어요. S1에서부터 이 위치까지는 두 파장과 2분의 1이 더 갔습니다. 2하고 2분의 1만큼 파장만큼 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슬릿 2에서 나온 걸 보죠. 한 파장, 그 다음에 두 파장, 그리고 반을 더 갔어요. 밑에 있는 것도 2하고 2분의 1 파장만큼 2.5죠. 위도 2.5, 아래도 2.5. 자, 경로차는 얼마입니까? 둘 다 2.5람다, 2.5람다니까 경로차는 어떻게 해요? 차이는 없죠. 그래서 차이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자, 차이가 0이니까 같은 모양으로 겹쳐지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지게 돼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자, 요 위치를 한번 보겠어요. 요 위치. 자, 요 위치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한 파장, 두 파장하고 반을 더 갔습니다. 2.5 람다를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나온, 즉 슬릿 2에서 나온 것이 이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몇 파장을 갔는지 보죠.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반 갔어요. 3.5 람다를 갔어요. 자, 경로차를 계산해 볼까요? 자, 경로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냐면은 S1에서부터 여기까지 경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 경로 차이는 3.5 람다에서 2.5 람다를 빼니까 람다만큼 차이 나세요. 자, 람다만큼 차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겹쳐졌죠. 이때 같은 모양으로 겹쳐지니까 밝은 모양이 됐어요. 즉 파장의 정수배만큼, 지금 같은 경우 한 배죠. 정수배만큼 되니까 밝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요. 자, 이번엔 이거를 한번 보죠. 자, S1에서 나온 거, 요 위치에서 한 파장, 두 파장하고 반을 더 갔어요. 자, 2.5 람다를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걸 보죠.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갔어요. 3파장이 갔습니다. 자, 경로차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는 3파장 갔고, 그 다음에 2.5 파장 갔어요. 즉, 0.5, 2분의 1만큼 차이가 나죠? 반파장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자, 반파장만큼 차이 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멸 간섭이 일어나요. 자, 여기를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즉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일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장의 반정수배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반정수배만큼 냈을 때 소멸간섭이 일어났었죠. 여기서 소멸간섭이 일어나요. 자, 이때는 어떤 모양으로 만납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만나서 소멸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그림을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S1으로부터 나온 거, S2로부터 나온 거. 자, 여기서 보면 한 파장, 그 다음에 두 파장 해서 여기 도달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다른 경우에 지금 한 파장, 두 파장인 경우죠. 아니, 그림이 잘못 그려졌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리고 요만큼 더 갔어요. 요만큼.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만큼 더 간 거예요. 4분의 1만큼 더 간 거예요. 여기서 2와 4분의 1 남다입니다. 자, 아래 거를 보죠. 자, 아래 거는 한 파장 같죠.
두 파장 같죠? 세 파장을 갖고 4분의 1 더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글쎄 요만큼 더 한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위에 거는 2와 4분의 1, 아래 거는 3과 4분의 1만큼 차이가 나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지금 다른 그림이에요. 요거는 2와 4분의 1에 대한 그림이고 요거는 2와 2분의 1 그림. 자, 보니까 두 파장의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경로차를 보면은 하나는 3과 4분의 다시요. 3과 4분의 1 람다를 갖죠. 자, 주황색은 2와 4분의 1 람다. 경로차는 람다만큼 찼어요. 그러니까 경로차가 정수배만큼 차이 났죠. 요건 한 배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경났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러고 모두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요거죠. 파장의 정수배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보강 간섭이 된다는 그림이죠. 지금. 자, 요 그림을 볼까요? 자, 한 파장 같죠? 두 파장 같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갔어요. 즉, 여기서 요만큼 간 겁니다. 요만큼 얼마냐면은 람다의 넷 중에 세만큼 간 거죠. 하나, 둘, 셋. 넷 중에 세만큼. 그래서 2와 4분의 3 람다 1부터 p까지의 거리는, 자, 그 다음에 하나, 요 그림을 보죠. 둘, 셋 하고 4분의 1 더한 거예요. 셋과 4분의 1. 그렇죠. 셋과 4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주황색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은 위쪽으로, 반대 이상으로 P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경로차를 보겠어요. 경로차는 어떻게 합니까? 경로차는 3과 4분의 1이죠. 3과 4분의 1 파장. 그 다음 위에 거는 2와 4분의 3 람다 빼면은 2분의 1 람다예요. 즉 뭐냐면은 반파장, 경로차가 반파장이에요. 반파장이니까 다른 모양으로 만나죠. 하나는 위로 아래로. 즉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고 다른 이상으로 만나고, 그래서 소멸이 된다. 결국 정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정리하면은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면은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 다시 같은 위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경로차가 파장의 반정수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은 위상이 반대로 해서 겹쳐지기 때문에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번 할 거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두 빛이 같이 두 빛이 또는 두 파동이 중첩될 때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때 중첩될 때 파장의 정수배만큼 이렇게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되고, 같은 모양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로 차이가 파장의 반정수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은 반대 모양으로 모여서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씩 얘기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간섭이죠, 지금.
자, 이렇게 두 빛이 이제 중첩이 되면은 여기 보세요. 중첩이 되면은 이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간섭이라고 한다. 이러한 간섭 현상을 되려면 두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의 이중슬리 실험, 영이 맨 처음에 이런 빛의 간섭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 로이드 거울, 두점번, 비누막, 쐐기막, 기름막, 코팅막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와 같이 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거를 다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자 천천히 같이 하면서 저절로 기억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빛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이중 슬릿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로이드 거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두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두 전파원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비누막을 이용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쐐기막, 그냥 쐐기막이라고 하죠. 쐐기막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기름막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코팅막을 이용해서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뉴턴의 원문이라는 거 렌즈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빛의 현상 중에서 간섭이라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두 빛과 빛이 중첩되었을 때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한다. 보강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두 빛이 같은 위상으로 겹쳐진다는 뜻이고 소멸될 때는 두 빛이 다른 위상으로 겹쳐지게 돼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보강될 때는 언제 보강되냐면은 같은 모양으로 겹쳐진다 그랬죠. 이렇게 이 두 빛이 같은 모양으로 겹쳐진다는 뜻은 두 빛에 대한 그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는 뜻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소멸 간섭이 일어나는 이 두 빛이 다른 위상으로 반대 위상으로 겹쳐진다는 것은 두 빛의 경로 차이가 반파전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간섭이란 현상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같은 위상으로 빛이 모이기 때문에 밝아지는 보강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빛의 경로 차이가 파장의 반정수배가 되면은 반대 위상으로 모여서 소멸 간섭이 일어나는 어두워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식이 뭐를 결정해 줍니까? 보강 간섭과 소멸 간섭을 일으키는 그 결정해 주는 식이죠. 간섭의 결과를 결정해 주는 식이라 해서 간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간섭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현상을 갖다가 다양한 결과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코팅을 시켜서 무반사 렌즈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사 렌즈도 만들 수 있고 자, 빛의 간섭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자, 제일 처음에 빛의 간섭 현상을 갖다가 관측한 사람이 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빛의 현상을 관측했냐면 일단은 간섭을 갖다가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빛이 있어야 돼요. 두 가닥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두 빛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판에다가 면도날을 이용해서 두 개 가는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빛은 여기서 방출되고 한 빛은 여기서 방출되고 해서 한 빛, 두 빛을 만들어내고 여기다 이제 스크린을 갖다 놨어요. 스크린을 놓고서 이 스크린 상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간섭되는 빛이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이란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고 이중슬릿, 요걸 이중슬릿이라 그래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중슬릿이라고 합니다. 이중슬릿을 이용해서 스크린상에 밝고 어두운 무늬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러한 밝고 어두운 무늬는 간섭이라는 현상 때문에 빛의 간섭이라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간섭에서 밝은 무늬는 보강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는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세 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중 슬릿이 있죠. 여기 0의 이중 슬릿 실험 장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라는 사람은 요 슬릿에서 두 가닥의 빛이 나오도록 했어요. 스크린에 이제 있는데 스크린 상에서 어떤 무늬가 나타나냐면 이와 같이 줄무늬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줄무늬가 나타나는 걸 보고서 뭡니까? 빛은 파동이다. 빛은 파동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왜 이런 줄무늬가 나타나는 파동이 일어납니까?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모래알이 있고 요 슬릿을 이 슬릿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번 놨다고 쳐보죠. 모래알을 풀어주면 모래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래알을 뿌리면 두 개의 슬릿이 있으면은 두 개의 이 모래알의 산이 보이겠죠. 세 개면 세 개 산이 나타날 거예요. 두 개인데 10개 산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자, 모래산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입자라면은 스크린상에서 나타나는 그 슬릿의 개수는 저기 그 밝은 무늬 또는 모래산의 개수는 슬릿의 개수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입자인 경우라면. 근데 파동이라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슬릿을 놓고 여기다가 물결을 한번 보내보죠. 파도. 두 개의 방파제가 있고 구멍이 있고 근데 파도를 나타나는 경우 보죠. 파도. 그러면 여기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파동이 퍼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쭉쭉 퍼져나갈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수면파 여러분이 저기 그 간섭 시간에 수면파 발생 장치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파도가 퍼져나가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모두 지금 실선을 그은 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마루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마루하고 마루가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 군데서 이와 같이 마루하고 마루가 붙이는 부분들이 여러 생기는데 그림을 이제 잘 그리면 여러 개 생깁니다. 이게 즉 뭐냐면은 파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슬릿이 비록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구멍이 두 개 있다 하더라도 마루하고 마루가 겹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생겨서 생기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마루와 보강되는 부분이 여러 개 생깁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구멍을 두 개 뚫어놨는데 슬릿이 두 개인데 보강되는 부분이 여러 개 생긴 걸로 관측이 됐어요. 이거는 뭡니까? 입자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는 현상이고 오로지 파동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런 결과를 보고서 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빛은 파동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은 간섭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줄무늬가 이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영은 주장을 했고 자 이 영의 실험의 의의는 뭡니까? 영의 실험에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의 중요한 의미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의 파동성을
빛은 파동성을 갖다가 이제 입증하는 실험이 이제 된 겁니다. 왜?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기는 걸 보고 이 여러 개의 줄무늬는 오로지 파동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파동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수 있기 때문에 빛은 이제 파동성을 갖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간섭이란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밝은 무늬가 나타났는데 이 밝은 무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그림을 가만히 봐봐요. 여기 그림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위치에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지고 있죠. 같은 모양으로 겹쳐지니까 결국 여기서 밝은 무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 경우는 요 위치는 어떻게 되냐? 어두운 무늬가 생겼죠.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데 이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 그래서 밝은 무늬는 여기서 위로 이렇게 그림 그렸고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 위치에서 보니까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한번 보면은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개예요 지금. 6, 7, 8, 9, 10개. 그 다음에 11, 12, 13, 14, 15개. 16, 17, 18, 19, 20개. 여기 20개. 21, 22, 셋, 24하고 이렇게 돼 있죠. 25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5개. 여기 25개 파장.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그림을 잘못 그렸나요? 이 그림 큰 그림으로 해야겠네. 헷갈렸네 나도.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따서 한번 확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이렇게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한 파장, 2개, 3개, 4개, 5개, 6, 7, 8, 9, 10,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넷이네. 이렇게 끝났어요. 스물넷이네. 근데 25으로 됐지 아까? 자,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여섯이는 26. 두 파장만큼 차이 났네요. 그래서 경로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가 하나는 24람다. 24람다. 위에 거, 아래 거는 26람다죠. 그래서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는 26람다에서 24람다를 빼니까 2람다만큼 차이가 나고 파장의 정수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모양으로 만났죠. 이런 위상이 같은 모양으로 만났고 결국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 여기 경우는 이 정수배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두 빛이 만날 때
중첩과 빛이 중첩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왜냐하면은 같은 모양으로 만나게 돼서, 그 다음에 파장의 반정수배가 되면 경로 차이가 반정수배가 되면은 이런 형태로 만나서 빛이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간섭식을 갖다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찾아내게 된 겁니다. 자, 이중 슬릿을 통해 나오는 두 빛은 광파가 서로 이제 다른 경로를 진행하다가 이와 같이 다른 경로를 진행하죠. 재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재결합할 때 진행한 거리가 경로차가 지금 뭐예요? 경로차가 하나는 경로차가 전체 길이가 경로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의 차이가 뭡니까? 요거죠. 경로차. 이 경로차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 놈이 정수배가 되면은 같은 모양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같은 위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래서 밝아지고, 반정수배가 되면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자, 반정수배가 되면은 반정수배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뜻이에요.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배라는 거는 경로 차이가 m이 1부터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0은 의미가 없으니까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로 차이가 2분의 1 람다, 이거 0을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2분의 3 람다죠. 3 람다, 2분의 5 람다, 2 대입하면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은 바로 뭡니까?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의 경로차를 계산해요. 이와 같이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해서 경로차를 계산해요. 그 경로차 값이 파장의 정수배냐? 그러면은 보강 간섭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요것이 L1이고 L2라고 한다면은 L2에서 L1을 빼요. 또는 긴 데서 작은 걸 빼요. 이 경로차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경로차를 계산해서 이것이 파장의 정수배냐, 이렇게 1람다냐 2람다냐 3람다냐 파장의 정수배냐, 그런 보강 간섭이고, 그 결과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형태로, 즉 파장의 반정수배냐 이렇게 나타나면 소멸 간섭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의 이중 슬릿을 이제 대한 간섭식을 알아봤어요. 자,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겁니다. 자, 반복해서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이중 슬릿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섭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문제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여기 보겠어요. 이 그림을 한번 따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큰 그림을 한번 따고서 한번 보죠. 자, 해보겠어요. 자, 슬릿 S1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S1에서 이제 빛이 나오고, 하나는 자, 여기서 S2에서 빛이 하나 나오죠.
자,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심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어요. 중심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죠. 여기 중심하고 이 정도가 중심이 되죠. 조금 가느다란 선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을 정확하게 그려보죠. 이렇게. 자, 보면은 자, 간섭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간섭이라는 간섭이라는 거는 두 빛과 빛이 겹쳐져서 중첩되었을 때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섭은 빛과 빛이 중첩되었을 때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두 빛이 필요합니다. 0이란 사람은 S1이라는 데서 S2란 데서 하기 위해서 슬릿 두 개를 사용했어요. 두 빛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보도록 하겠어요. 자, S1에서 나온 빛이 있죠. 자, S1에서 나온 빛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죠. 자, 더 가서 여기까지 갔어요. 자, S2에서 나온 빛을 보겠어요. 여기서부터 나왔죠. 여기까지. 자, 이 거리가 뭐냐면은 요 거리가 L1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S2에서 요점까지 우리가 관측지를 갖다가 P라고 한번 해볼까요? P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관측 지점을 우리가 이 위치를 P라는 점이라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어요. P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L2라고 한번 해보죠. L2. 자, 이 상태에 나는데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경로차를 보겠어요. 자,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는 우리가 델타라는 기호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 경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는 차이는 길이의 차. 즉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길이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L2에서 L1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L2에서 L1은 이걸 측정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하고 이걸 측정해서 즉 요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요것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실은. 근데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데서 S1부터 P까지 거리를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를 갖다가 대놓고 측정하기도 어렵고 3차원 공간에 떠 있으니까 슬릿이 있는 장애물이 있고 하니까 자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L2하고 L1 자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해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조선을 한번 긋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 중심에서부터 S2까지 여기 수직을 한번 내려보겠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써요. 이때 여기가 이제 수직합니다. 수직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봐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봐봐요. 다르죠, 분명히. 이게 다릅니다. 근데 실은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은 요 길이 있죠. 요 길을 요 점을 갖다가 저기서 뭐라고 놨죠?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 점을 Q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분명히 어떠냐면은 S1에서부터 P까지 거리하고 Q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은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거리는 밀리미터입니다. 이 거리는 실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터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에 비해서 이 거리가 1000배 막 굉장히 멉니다. 즉 실제로 그림을 보면은 이 슬릿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거고 이 스크린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줄을 긋고 여기서 줄을 직선을 쫙 가봐요. 그러면은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S1P하고 이거를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L1하고 L2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차이야. 요 거리, 요 거리. 즉 L1하고 L2 사이의 거리, 요 거리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요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L 여기서부터 요 두 사이의 거리의 차이는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결국 요만큼만 차이 나는 걸로. 그래서 L1과 L2의 차이는 요거를 델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요것이 직각삼각형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L1과 L2 사이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된 셈이죠. 여기서 그래서 L2하고 L1의 차이는 델타고 요 델타는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실은 뭐에 해당됩니까? 요 길이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결국 이 델타를 측정하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델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델타를 알아내기가 힘들죠. 요 거리를 자로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구합니다. 요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 근데 요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요 길이. S1에서부터 S2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라고 한번 해봐요. D. 이 거리는 두 슬릿 사이의 간격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거는 빗변에 해당되죠. 그래서 델타는 어떤 형태로 쓰어질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있죠. 세타고 요거 세타고 요게 빗변이죠. 빗변 이게 높이에 해당되죠. 높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것이 D고 높이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결국 D 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우리가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D라면 높이는 D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델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D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D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세타를 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두 이빗과 이빗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냐, 파장의 반정수배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에는 우리가 보강 간섭이고 이거는 소멸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D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슬릿 사이의 간격. 근데 세타를 구하면은 델타 경로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타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공중에 떠 있는 건데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거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가상에 또 보조선을 걷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중심으로부터 해서 이 중심 있죠?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도가 하나 생기죠? 이 각도가 생겨요. 이 각도. 생기는데 이것이 세타와 같다 이겁니다.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또 역시 뭡니까? 3천 공간에서 각도니까 이 선 긋고 이 선을 그어서 그 사이각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3천 공간에서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또 간접적으로 또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즉 여기서부터 슬릿서부터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L.
자, 그 다음에 슬릿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Y라고 한 번 더 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실은 여기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다르죠. 여러분 보기에. 근데 실은 이 거리는 굉장히 짧고 이 거리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직각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은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우리가 거의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래 세타라는 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탄젠트 세타는 L분의 Y가 이렇게 탄젠트 세타로 주어지죠. 이거가 탄젠트 세타예요. 근데 이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거의 비슷하게 보면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뭐 B평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주어지는 보죠. 사인 세타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요 거리, 즉 여기 중심을 뭐라고 놨을까요? 중심을 5라고 놨던가? 5라고 놨네요. 중심을 5라고 한번 해줘. 원래는 사인 세타라는 것이 5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5P분의 B변분의 높이 Y에 해당되죠. 근데 요 거리나 같다 그랬어요. 세타가 너무너무 작으면. 그래서 L분의 Y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D의 대분의 L분의 Y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D에다가 L분의 Y 다시 L분의 Y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D도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는 거죠. D. 근데 Y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거리 L 쉽게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S1에서 나간 빛하고 S2에서 나가는 빛의 경로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D, L, Y 모두 측정할 수 있어. 따라서 경로차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이 거리를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람다의 정수배가 되는지 람다의 반정수배가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정수배가 되면은 밝은 무늬 보건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정수배가 되면은 어두운 무늬 소멸간섭이 일어난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보겠어요. 자, 이중슬릿에서 두 빛이 있어요. 이 두 빛의 경로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가 자, 간섭이라는 건 뭡니까? 두 빛이 진행한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이면은 부관 간섭이 일어나고 파장의 반정수배이면은 뭡니까?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간섭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이 경로체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D하고 L분의 Y 형태로 다시 한번요. D의 사인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D 사인 세타. D 사인 형태로 주어지는데 좀 더 요거를 측정 가능한 값으로 쓰게 되면은 D의 L분의 Y. 이때 D라는 거는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이고 L은 스크린에서 슬릿 사이 거리. 그 다음에 Y는 요 지점 중심 지점으로부터 해당 무늬까지의 거리라고 이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영의 이중 슬릿에 대한 간섭식이 되는 겁니다. 간섭식. 자, 이거를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는 거는 아주 쉽게 기억됩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몇 번을 풀어봐야지 기억이 돼요.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거를 갖다가 기억하려면은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연습 문제를 갖다 여러 번 풀어봐야지만이 이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련된 연습 문제를 몇 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 못한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만이 기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한 번 더 설명하죠. 자, 이중 슬릿에 대한 간섭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간섭 조건을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경로차하고 그 경로차에 대한 식하고 그 다음에 이 밝고 어두운 문이 관련된 이 간섭식을 이 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S1, S2가 있죠. 여기 S1, S2가 그 다음에 슬릿 간격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라고 났죠. 슬릿 스크린 사이 거리 L 여기서부터 L까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의 밝은 무늬로부터 관측점까지 P 중심의 밝은 무늬 중심이라고 하면 슬릿과 슬릿 사이에 중심을 잇는 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밝은 무늬 또는 어두운 무늬 생기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Y라고 놓은 겁니다. 슬릿의 중심을 O라고 놨고요.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점을 P 여기가 관측점이면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관측점은 P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D하고 이 D죠. 요거 슬릿 사이의 간격하고 그 다음에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간격 두 개를 비교하면은 L이 무지무지 크다. 이것이 굉장히 이거는 보통 2, 3m 이거는 수 밀리미터 1000배가 넘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은 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사인 세타 값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는 뭡니까? 사인 세타라는 거, 이 사인 세타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죠. 탄젠트 세타는 원래 식이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돼요. 근데 빗변하고 높변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끼쭉한 삼각형이라서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제 같다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 sin 세타라는 걸 원래는 빗변분의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인데 탄젠트 세타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간섭식을 이렇게 얻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빛의 파장을 자, 여기다가 이중 슬릿 실험에 이중 실험 자, 이중 슬릿 0의 이중 슬릿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이용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째, 여기서 우리가 빛의 파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빛의 파장을 우리가 그동안 구하지 못했던 빛의 파장을 구하는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빛의 파장보다도 이 먼저 큰 의의가 하나 있죠. 만약 0의 이중 슬릿 실험의 중요성, 즉 빛은 파동이라는 거, 빛의 파동성을 입증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는 실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슬릿 간격도 구할 수가 있어요. 슬릿 간격. 우리가 측정하기 이거가 너무 가까워서 어렵다고 해봐요. 측정하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중 슬릿 실험을 사용하면 슬릿 간격까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간섭 무늬. 이것이 간섭 무늬예요. 이 밝고 어두운 무늬를 간섭 무늬라고 합니다. 이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 위치.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 간섭 무늬의 위치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섭 무늬 사이의 간섭 무늬, 이 간섭 무늬라는 것 간격도 구할 수 있고, 간섭 무늬가 뭐라 그랬어요? 밝고 어두운 무늬, 밝고 어두운 무늬를 간섭 무늬라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개의 간섭 무늬가 생겼다 그래요.
이런 것들 다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중 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이 슬릿 사이의 간격, 슬릿 간격이 2mm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1m라고 한번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했더니 간섭 무늬가 생겼어요. 자, 중심의 있는 중심으로부터 중심에 있는 밝은 무늬로부터 네 번째 떨어진 밝은 무늬가 있는데, 이 밝은 무늬까지 거리를 측정했더니 10mm라고 한번 해보죠. 10mm. 자, 그러면 이때에 사용된 빛의 파장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한번 있다고 해보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까 간섭식이 어떻게 이제 계산되고 적용되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이중순리 실험을 하게 딱 나오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간섭식을 찾아내야 돼요. 간섭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간섭식이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금방 기억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근데 여러분이 이게 금방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금방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금방 나오려면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뭐 하면 되냐면 이 실험과 관련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죠. 자, 두 슬릿이 일단 그립니다. 두 슬릿을.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쭉 긋고 요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을 것이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겨. 자, 밝은 무늬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이렇게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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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고. 자, 슬릿 간격이 지금 2mm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mm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요 거리는 현재 얼마냐면은 요 거리는 1m라는 겁니다. 1m. 자, 중심으로부터 네 번째, 네 번째니까 더 그려야겠네요. 여기 밝은 무늬 하나 더 생기죠. 여기 또 밝은 무늬 하나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 중심으로부터 밝은 무늬입니다. 여기서 중심이에요. 여기가 요게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발근무늬, 세 번째 발근무늬, 네 번째 발근무늬. 첫 번째 발근무늬, 두 번째 발근무늬, 세 번째 발근무늬, 네 번째 발근무늬.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발근무늬까지의 거리가 10mm예요. 자, 뭐냐면 10mm. 요거 네 번째 발근무늬죠.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쪽으로 그려야겠까? 중심으로부터 네 번째 발근무늬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뭐냐면 10mm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즉 여기에요. 자, S1에서 여기가 나온 빛이 여기로 이제 갔고, 여기서 그 다음에 S2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서 발근무늬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서 첫 번째 발근무늬고, 요게 두 번째 발근무늬고, 요거 세 번째 발근무늬고, 요거 네 번째 발근무늬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용돼서 이때 빛의 파장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구해보죠. 자, 여러분은 뭐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경로차를 써주면 돼요. 자, 경로차는 어떻게 해줍니까? 자, 경로차는 이놈이 파장의 정수배냐, 파장의 반정수배냐, 이렇게 식을 먼저 써놔요.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파장의 반정수배면은, 정수배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무늬, 파장의 반정수배면 어두운 무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해지죠. 우리는 델타를 구해야 돼요. 델타. 델타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L1이죠. L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L2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것이 델타예요. 경로차. 그래서 L2에서 L1 뺀 게 경로차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집니까? 빗변을 내렸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았으면 요거라 그랬어요. 요것이 뭐냐면은 경로차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우리가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요게 차이가 되겠죠. L2에서 L1 뺀 거는 요만큼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라 그랬죠. D 요 각도를 세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건 높이에 해당되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요거는 D sin 세타에 해당된다 그랬었어요. D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직접 못 구하니까 보조선을 써가지고서 여기서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삼각형에서 이것도 세타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삼각형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라 그랬어요. 근데 역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거의 동일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 역시 굉장히 길쭉한 삼각형이 돼서 결국 요 길이분의 요것인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근데 이것분의 이걸로 써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분의 Ly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L1, L2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람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D는 나와 있어요. 2mm라고. 자, 일단 그러면은 요것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몇 번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경로차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몇 번 해줄 겁니다. 자,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고 파장의 반정수배, 정수배면은 보강이고 반정수배면은 소멸이고 소멸. 자, 근데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진다? 경로차는 요 거리고 요거는 삼각형에서 D 사인 세타고. 근데 D 사인 세타는 원래는 비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데 밑변분의 높이하고 같다. 그래서 그림을 딱 보고서 L분의 Y 금방 됐죠 이제? 한번 또 해볼까요? 자,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파정의 정수배면은 같은 모양으로 만나기 때문에 보강간섭. 파정의 반정수배면은 반대 모양으로 만나서 소멸. 자, 경로차는 뭐다? 요것이 경로차다. 여기 요 거리가, 요 거리가. 근데 요 거리는 요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된다. D에다가 사인 세타 높이니까 이게 빗변에 해당되죠. 이게 높이에 해당되니까 D 사인 세타. 근데 D 사인 세타는 요 삼각형하고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는 닮은 꼴이니까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분의 이것과도 마찬가지다. 요 길이가 같으니까 같다고 보니까 그래서 L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구해보죠. 여기 D죠. D 참 잘못 썼네.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 값은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D 값은. 자, 그 다음에 L 값도 알아요. L 값 알죠. 그 다음에 Y 값 알죠. 여기 10mm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이용해 가지고서 람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씩을 이용해서 일단은 요거부터 구해보죠. 자, 경로차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D는 얼마예요? D가 0 슬릿 간격 D가 2mm예요. 그래서 미터로 다 환산해 주도록 합니다. 자, 미터로 환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터로 D 값이 얼마예요? D 값이 0.002죠. 요거 D 값이에요. 거 D 값. 미터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쓸까요? 자, D는 2mm. 그 다음에 L은 1m. 그 다음에 Y는 얼마입니까? Y가 10mm.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네 번째라는 거는 어디 들어가냐면 네 번째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 M이 있어요. M. 요것이 뭐냐면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M이 네 번째. 네 번째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M. 그 다음에 밝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밝은 문이. 밝은 문이니까 이 둘 중에서 밝은 문이 보강된다는 뜻이고 이 위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위식을. 요게를 깜빡하는데 위식을. 이 둘 중에서 어느 식을 사용하냐면은 위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밝은 무늬가 나타났다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져. 자, 이렇게 두 개씩 중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D에다가 L분의 Y 경로차죠. 이것은 M 람다 이렇게 이제 식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 식은 우리가 밝은 문이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어두운 문이라면 이 아래측을 사용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뭡니까? M 값은 뭐예요? M 값은 4다 그 뜻입니다. 왜? 밝은 문이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네 번째 떨어졌다 그랬어요. 중심에 있는 밝은 문이로부터 네 번째 떨어진 밝은 무늬, 즉 중심에 있는 밝은 무늬로부터 네 번째 떨어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요것이 네 번째가 이 네 번째라는 것이 M이 4다 그 뜻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파장을 구하는 거예요. 자, D값 얼마입니까? D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Y값은 얼마입니까? Y값 10mm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자, 그 다음에 L값 얼마예요? 1m. 그 다음 M값은 얼마입니까? 4 람다. 따라서 람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4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단위는 이제 미터일 거고. 자,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계산할 때는 지수는 지수 부로 나누세요. 자, 2하고 10하고 4를 먼저 계산해 주도록 해요. 그럼 20하고 4하니까 5가 되겠죠. 5. 그래서 5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는 겁니다. 단위는. 근데 우리는
나노미터 단위로 고쳐요. 우리가 나노미터라는 거 뭡니까? 나노미터. 나노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하고 10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5천이 될 거예요. 5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요것이 나노니까는 5천 나노미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은 5천 나노미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답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몇 문제를 이제 더 풀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슬릿 간격, 슬릿 사이의 간격이 1mm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계속해서 이중 슬릿 실험을 했더니 이중 다시 이렇게 쓸까요? 자, 이중 슬릿을 가지고서 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중 슬릿 실험에서 우리가 슬릿 간격을 측정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1mm예요. 자,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2m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심의 밝은 무늬로부터 스크린상에 나타난 중심의 밝은 무늬로부터 무늬가 있는데, 이로부터 더 세 번째 밝은 무늬까지 거리를 측정했더니 이것이 예를 들면 6mm다 이렇게 측정이, 요거를 좀 따서 뭐 3mm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측정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 사용된 빛의 파장은 얼마냐? 이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 그림부터 이제 그리라 그랬죠. 자, 그림부터 그리라 그랬어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밝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밝은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간섭무늬죠. 이렇게 밝은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도 밑에도 계속 이제 대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슬릿 간격은 1mm. 자, D가 1mm로 이제 나왔고, 슬릿 스크린 거리 L 이퀄 2m 나왔고, 중심으로부터 여기죠. 중심으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 어느 겁니까? 하나, 둘, 셋, 여기에요. 여기까지 거리가 뭡니까? 3mm라는 겁니다. 3mm, y가 3mm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 번째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이거는 뭐냐면은 요 무늬는 m이 3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m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m이라는 것이 요 m,
이 m의 뜻은 뭐냐면은 중심으로부터 몇 번째 있느냐 그거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나온 빛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때 우리가 빛의 파장은 얼마냐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죠. 자, L1과 L2의 경로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경로차가 뭐냐면 밝은 무늬까지. 자, 경로차가 어떻게 되냐면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가 될 수도 있고 파장의 반정수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밝은 무늬. 자, 사용하라는 건 뭐냐면 m이 3이란 뜻이에요. 밝은 무늬라는 거 이것이 밝은 무늬고 이게 어두운 무늬죠. 자,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세 번째 밝은 무늬까지 거리가 3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밝은 무늬까지라는 거는 우리가 밝은 무늬니까 이 위식을 사용을 한 뜻입니다. 이 위식. 이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밝은 무늬 세 번째 밝은 무늬 즉 이식을 사용하되 m이 3이라 그 뜻입니다. 요것이 세 번째 밝은 무늬 까지의 거리 y는 3. 자, 그럼 볼까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놓고 자,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요 L1과 L2의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선을 그어서 요 거리죠. 요게 경로차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거리는 뭐예요? 이게 D고 이게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빗변 각도 세타 높이. 그래서 D 사인 세타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인 세타는 우리가 요삼각형에서 닮은 꼴이니까 요삼각형에서 요삼각형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이용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 거리죠. 근데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워낙 이 거리가 이 각도가 작아서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같다는 이거분의 이거는 결국 이거분의 이거 같다는 거고 즉 사인 세타 이거분의 이거지만은 이거분의 이거로 사용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분의 이거는 뭡니까? L분의 Y죠. 그래서 사인 세타 대신에 D에 L분의 Y를 써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식을 요약하면은 자, 경로차는 자, 세 번째 밝은 무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식 중에서 밝은 무늬에 대한 식을 사용하라 그 뜻입니다. 자, m은 얼마예요?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3 람다를 사용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m이라고 쓸까요? 밝은 무늬니까 이 식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로차 대신에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D값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죠? D값 얼마예요? 여기 D값 나와 있죠? L값 나와 있죠? 그 다음에 Y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3mm 나와 있죠? M값 나와 있죠? 세 번째 문제였으니까 람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람다를 구해 보도록 하죠. 람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m분의 L d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파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얼마입니까? 1mm 1 곱하기 10-3승이나 마찬가지죠. 미터로 써서 y가 얼마예요? 3mm 3 곱하기 10-3승 m값 얼마입니까? 세 번째 밝은 무늬로 했으니까 m3 L은 얼마입니까? 2m라고 그랬죠? 2m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저기 지수는 지수끼리 자,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0.5가 되겠네요. 0.5 써주고 그 다음에 C-6승이 될 거예요. 자, 요거 나노미터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의 파장은 나노미터 단위로 보통 쓰니까 0.5 써주고 자, C-6승이죠? 곱하기 C-3승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똑같죠? 요거 1이니까
근데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나노미터 단위죠. C-9승이 나노미터. 자, 0.5에다가 10에 3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이 되죠. 그래서 500 하고 나노미터, 나노미터 이렇게 이제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된 빛의 파장은 500 나노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예제를 풀어봤는데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요것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 이중순리 실험이에요. 자, 이중순리 실험을 했더니 이중순리 실험을 했더니 자, 중심에 있는 밝은 무늬로부터 자, 세 번째 중심에 생략할게요. 중심에 있는 밝은 무늬로부터 세 번째 어두운 무늬만 이렇게 어두운 무늬까지 거리가 3mm라고 한번 해보죠. 자, 앞에서 차이점은 요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밝은 무늬 있고 여기는 어두운 무늬,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해보죠. 자, 사용된 빛의 파장을 구하기. 파장은 얼마냐 그겁니다. 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부딪히면은 자, 슬릿 간격 D는 1mm고 그 다음에 스크린 사이의 거리, 스크린까지 거리 2m. 됐죠?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림부터 그리라고 그랬죠? 자, 0의 이중슬릿 실험 그립니다. 자, 중심 있죠? 세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밝은 무늬를 한번 그려요.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어두운 무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심 이고 아래는 생략. 자, 여기 세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세 번째 어두운 무늬 찾아보죠. 요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예요.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요게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예요.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세 번째 어두운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겁니까? 3mm란 뜻이에요. y가 3mm 이렇게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빛은 여기. 지금 관측 지점은 여기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무늬 위치예요. 지금. 자, 어두운 무늬 위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여기서 m이라는 것이 자, 좀 이따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경로차 이렇게 됩니다. 경로차가 자,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파장의 정수배면은 밝은 무늬, 파장의 반정수배면 어두운 무늬라는 겁니다. 자, m은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0부터. 자, 밝은 무늬는 어떻게 생각해 보죠. 밝은 무늬 여기가 0이에요. 0, 1, 2, 3. 자, 다시 0, 1, 2, 3. 맨 처음이 0이에요. 0, 1, 2, 3. 자, 어두운 무늬 맨 처음에 0이죠. 첫 번째 나온 게 0이에요. 이게 0입니다. 0, 1, 2. 세 번째 어두운 무늬인데 m으로는 0, 1,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두운 무늬까지 거리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어느 식을 사용하냐면 이 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두운 무늬까지 거리니까 m 값은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0부터 시작해죠. 세 번째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인데 세 번째라는 거 발견했죠. 그 다음에 m 값은 찾으면 m은 0, 1, 2 그래서 m 값은 2를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계속해서 풀 거니까 이제 비슷한 문제 또 풀어보죠. 다음에서. 자, 경로차를 구해야 돼요. 경로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L1과 L2의 차이가 경로차죠. 자, 실제 그림에서는 요거리에 해당됩니다. 요거리는 어떻게 돼요? D에다가 요거 세타죠. 빗변에 해당되니까 높이에 해당되니까 D에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요삼각형의 닮은 꼴이니까 요걸 이용한다 그랬죠. 요것이 세타고 사인 세타는 원래는 이것분의 이거죠. 근데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분의 이거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L분의 Y를. 그래서 D에다가 L분의 Y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D 알고 다 알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람다는 이렇게 되겠죠. D는 우리가 사용하는 D분의 L분의 Y하고 자, M이 2 대입하여 아니 M 대신에 2 대입해요.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의 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땡땡땡 람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5분의 2에다가 L분의 d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보죠. 5분의 2하고 그 다음에 D값 얼마입니까? D값 여기서 3mm예요. 3 곱하기 아니 3이 아니죠. D값은 1mm로 나왔죠. D값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Y값 얼마입니까? Y값 3mm로 나왔죠. 3m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L값 2m죠. 2m 이거 다 미터로 환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없어지고 숫자는 숫자대로 지수는 지수대로 계산하죠. 자, 숫자는 현재 3하고 1하고 1은 필요 없고 5 그러니까 3 나누기 5분의 3이죠. 5분의 3 자, 5분의 3은 얼마입니까? 0.6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0.6 써주고 곱하기 C의 마이너스 얼마예요? 6승에 해당돼요. 요 3, 3 두 개니까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노미터로 고쳐주겠어요. 이거 미터니까 단위가 현재 자, 0.6 써주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써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고 10의 3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9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나노미터니까 그러니까는 요거는 600이 되겠죠.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될 거고 즉 600 나노미터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앞서서 밝은 무늬로 하면은 500 나노미터 빛을 사용했다는 거고 어두운 무늬를 사용했으면 600 나노미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두 개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